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저쪽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갖다 지난 2년 6개월, 2년 7개월 외교를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국 인사는 만사고 적재적소를 갖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지 못하면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주사파들은 네. 정말 적재적소에 저 안보실장, 뭐 외교부 장관 적재적소에 사람을 딱 갖다 꼽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비틀어 얘기하시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십니다. 정확히 얘기하십시오. 그래요,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놨을까? 그겁니다. 보면은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그저 아주 그 원로 외교관 분 한 분하고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? 저희가 무릎을 탁 쳤죠. 무릎을 꿇었죠. 무릎을 꿇었죠. 무릎을 꿇고 이랬구나. 저희가 몰랐던,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외교가의 그 속살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조금 맛을 보여주셨는데 그 맛본 것만 갖고도 저희는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. 기절할 지경이었죠. 자, 우선 정우용 지금 대한민국 정책실장이라고 네.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모든 대북 문제, 외교 문제, 대미 문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정우용 왜 그렇습니까? 그분이 이 정의용과 그 강경화의 속 깊숙이 한 곳까지 다 알고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건 두 분도 뭐 그 양반이 얘기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가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. 자기는 그 청와대 안보실장에 정의용이가 임명이 되고 외교부 장관의 강경화 발탁이 되는 거 보면서 문재인과 이 종북 주사파들이 왜 이 사람을 거기에 심었는지 알게 됐다. 왜 심었다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는 그 안보, 국방, 외교, 통일 이거는 니들한테 안 맡기고 정의용이한테도 안 맡기고 강경한테도 안 맡기고 청와대가 모든 걸 꽁꽁 손에 쥐고서 하나도 안 놓치고 뭐 동맹파가 어쩌니 자주파가 어쩌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종북조사 자주 외교하기 위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잘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예전 같은 경우 외교부에는 그 외시 출신들이 보면 사시나 뭐 행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외시 출신 외교관들은 각별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. 그리고 테크노크라트 전문가로서 긍지도 강한 편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쓴소리를 갖다가 서슴지 않고 한다 그래요. 그런데 보면 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들이 보았을 때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전문 테크노크라트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렸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또다시 그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에는 외교하고 외시 출신도 아니고 외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통역관 출신의 강경화 씨를 외교부 장관으로 심은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 외교 안보를 총괄해야 될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통일 외교 안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해보지 않고 오로지 통상 외교부에 들어와서 평생을 통상만 그래서 저희가 그 정의용 씨를 갖다가 발탁해서 그것도 보면은 일단 은퇴해서 이미 이 양반은 국회의원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. 그렇죠. 비례대표 그 사람을 다시 발탁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뭐 우리나라 여기 뭐 네이버 뭐 이런 들어서 봤더니 그분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. 외교부 통상과장, 통상국장, 뭐 다른 뭐 외교 나갈 수 있을 때도 있었지만 외교부 통상국장 한 다음엔 통상교섭 조정관, 그리고 뭐 국회에 가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책특별위원. 그러니까 평생 통상만 하신 분이에요. 물론 통상과 안보와 관계없는 뭐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게 안보의 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적인 거,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.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오고 1993년 NPT 탈퇴한 이후로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북한 핵 저지의 외교와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또 통상 했는데다가 또 2차장 안보실의 2차장이라고 김현종
그 사람은 외교와 통상도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변호사예요. 미국 변호사입니다. 그러니 네. 이 사람들은 뭐 정영 했는 군사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거야. 평생을 통상만 하는 거. 뭐 통상할 때 무슨 어디 북해산 대구에는 대구에는 관세를 얼마 때리고 그 내장 빼는 거는 얼마 뭐 이런 거 하고 뭐 통상 교섭하고 할 때 가가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네. 진짜 국회에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뭐 어떤 일이요? 11월 1일을 하도 많아서 뭐. 저는 그 원로 외교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.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국회에 와서 보복되고 기초적인 군사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써주는 거 있는 거예요. 청와대 그 12사도들이 써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네. 읽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예. 정영이 11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네. 무슨 말 했냐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.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ICBM은 네. 그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그러네요. 이제 옮겨가서 트랜스포트 일렉션 세워서 론치한다는 건데 이거를 발사하기 어렵다. 네. 그래서 동창리 시험장 미사일 만들고 하는 그 시험장이 폐기되면 북한은 ICBM 능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거는 기초적인 국방부 출입 기자만 해도 알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왜 그런가 하면은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도 비익 몰래 숨어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. 왜냐니까 지금 지난번에 북한에서 그다 사진으로 보여줬잖아요. 텔로 옮겨서 일렉트 해갖고 그 다음에 보면은 차를 치우고 거기서 바로 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초 상식을 모르는데 네. 그거는 이 국방부 국방정보국장도 나와가지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이미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텔로 했다. 아니 이거 봐봐. 동창리에 ICBM이 거기 세워지고 거기서만 쏠 수 있다면 미국에겐 이게 위협이 아닌 거예요. 어느 순간에 동창리만 폭파해버리면은 북한의 ICBM 능력은 제로가 되는데 지금 저희 포인트는 정영이 무능함에 맞추시죠. 무능하네. 예. 그런데 어떤 또 웃기는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이거 한 거예요. 미국 가가지고 터무니없는 거예요. 자,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을 미국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정은이 핵 포기하는 애 걔는 나쁜 아이 아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한테 형님 북한은 ICBM은 동창리에서밖에 못 쏘니까 미국이 보는 앞에 동창리 파괴하면은 북한 ICBM은 끝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안보실장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거지.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일반 보면 운동권 친구들이 그렇게 저렇게 적당히 써서 올린 것 같다가 안보실장도 그대로 내용이 뭔지 모르고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가 뭔지 몰라요. 써주면 그게 단 줄 알아요. 그러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 우습겠습니까? 웃은 정도가 아니죠. 친북 주사파들이 완전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얘들이 팩트에도 그냥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구나. ICBM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누군데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대에 ICBM을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서로 죽이겠다고. 자, 다 돌아옵니다. 강경화는 또 어떻게 강경화 발탁된 얘기 좀 하시죠. 강경화가 명색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친구가 국회에 나와서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별 못한 거 아니에요.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별 못할 정도의 그 정도 이른바 백치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외교부에 들어온 거예요? 원래 이 양반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아나운서 강창선 씨의 딸이죠. KBS. 근데 강창선 씨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는 거의 네이티브 텅입니다. 미국서 자라. 아버지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어민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면 미국 갔을 때 누구 외교장관 나중에 된 그때 누구예요? 박정수 씨. 그 고향이 조금 있다. 근데 뭐냐니까 그때 이 양반이 도영심 의원이 원래는 국회에서 이제 3급 상당의 통역관입니다. 그다음에 이 양반이 국회의원 되면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온 게 강경화 씨예요. 강경화 씨가 56년생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어릴 때죠.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국회의장을 갖다가 김재순, 박준규 등등등 여러 이만섭 여러 의장의 이 통역을 갖다 하다 보니까 DJP 정권이 설 그 무렵에 대통령 당선자인
김대중 당선인에게 강경화를 갖다 추천한 게 박준규 의장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양반이 이 김대중 대통령 여기 대통령 당선인을 통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발탁이 되었고,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홍순영 장관 때 이제 보직국장이 돼요. 그렇죠. 그 외시 출신이 아닙니다. 통역관 출신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강창선 씨가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특파원으로 가 있을 때, 그쪽 현지에 있을 때 그때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 같은 이북 출신인 박정수, 나중에 보고 저 경북 김천에서 국회의원 하십니다만은 외교장관 그 DJ 때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에요. 근데 사실 박정수 씨는 강경화를 장관 특별보좌관이라고는 했지만은 굉장히 보면 홀대했습니다. 어쨌든 그 양반이 외교부 청사 제일 구석에 그러다가 이 양반이 DJ 때 어영부영 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저 유엔에 가서 유엔에서 반기문 팀으로 해서 주로 인권 문제를 갖다가 담당했던 친구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 또한 통일, 외교, 안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제 본론 돌아와서 이 문재인을 갖다 옹유한 이 사람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현안 파악이 가장 안 된 멍청한 두 사람을 갖다가 장관과 정책실장으로 꼽아놓은 겁니다. 안보실장을 꼽아놓은 겁니다. 국방장관 되는 사람들도 네. 이 메커니즘이 딱 들어가면 아는 건 냄새가 확 다르니까 이건 뭐 내 소신껏 국방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안보실장도 저 사람도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져 있고 저 뒤에 실력자들이 하여간 뭐 뭐 전대협 총장 출신 학생회장 출신들이 다 휘젓고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뭐 북한의 위협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청와대 그냥 행정관이 어이 좀 와봐라 그러면 유군참모 총장도 가고 뭐 가서 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의 국방장관도 인사처럼 아니 6.25는 김일성의 남친이라고 생각하는 눈치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거 뭐 17초 17초 하고 이게 우리한테 이 두 정의용 강경화 함량 미달이 왜 발탁됐냐 설명해 주신 그 원로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. 근데 니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거기다 갖다 꽂으면 안 바로 그겁니다.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일 이쪽을 담당해 왔던 파견 거기서 뭐 공사를 했던 영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에이스라고 그럽니다.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 김영환 시장 친구분도 여러 사람 물 먹어서 저 어디 대우 빌딩에서 지금 유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주일 이런 핵심적인 역할하는 에이스는 다 잘라버렸습니다. 그래서 적폐라고 모르고 핍박하고 뭐 대학 후배입니다만은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기서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던 에이스 중에 에이스. 김홍균 대사는 못했어요. 뭐 이런 그래갖고 이 사람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니까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 딱 3명입니다. 첫 번째가 윤영관 서울대 교수.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. 근데 이 양반 11개월밖에 못했어요. 근데 이때 이 양반은 약간 진보 좌파입니다만은 윤영찬 홍보수석의 친형이죠. 근데 윤영관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교수로서 중심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주파란 친구들 이 득세를 해도 그때는 윤영관 장관도 장관이지만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이 누구예요? 반기문이에요. 반기문 차관이 그 당시에 자리를 옮겨서 외교안보 보좌관으로서 나름대로 동맹파라고 그러죠. 지키고 있었고 11개월 만에 윤영관 씨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반기문 씨가 무려 2년 10개월을 갖다가 장관하면서 동맹파가 자주파를 압도해 버립니다.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빙하를 움직인다 싸웠던 송민순 장관이에요. 이 양반이 또 2년 3개월 했는데 그 바람에 노무현 5년 동안에 이라크 파병, 그렇죠. 한미 FTA,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 건설, 그 다음에 저쪽 평택 대추리에 캠프 험프리스 건설이 다 노무현 대통령이 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진보 좌파라고 가면을 쓴 이 친구들, 이 친구들은 봤을 때는 이건 완패거든 자기들이.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흔한 얘기로 현안 파악이 안 돼 있는 두 사람을 갖다가 외교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지들이 마구 휘졌다가 지금 오늘날 이 꼴을 당하는 겁니다. 이제 한미동맹 파탄 내는 게 이제 제일 큰 목표였던 거고, 그렇죠. 김정은이 숨 좀 쉬게 해주자는 게 양대 목표였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이번에 그 지소미아 파기하기를 저는 사실 원했어요. 뭔가 뭐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뭐
죽어봐야 저승 맛을 하니까.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일단 봉합을 해가지고 또 한 아세안 무슨 특별회의 한다고 해서 또 뿡짝뿡짝 하면서 그 조그만 그 마이너한 그 나라 분들의 손님을 놓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무슨 경제 세일즈 한다고. 그러니까 이런 구호들이 다 정의용이 김현종이 이런 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. 뭐 불러서 뭐 통상하고 뭐 좀 해보자는 얘기. 지금 한미 동맹 다 깨부수고 일본하고 뭐 전쟁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세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무슨 경제 세일즈를 한다고.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영관 씨가 늘 쓰기 좋아하는 그 투박한 그 비유가 좀 생각나네요. 무슨? 밥 팔아서 죽 사 먹는다. 그런.